내 손주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해. 우리 집 대를 이어야 한다고. 이런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들도 못 낳는 게 무슨 여자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딸만 낳는 여자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경기도 안성의 한 전통 한옥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장면은 10년간 이어진 갈등의 폭발이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 가정을 이토록 갈라놓게 되었을까요? 김순자 여사는 65세의 전통적인 시어머니입니다. 사업가였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외아들 태수만을 보며 살아왔죠. 박영애 씨는 35살의 며느리로 시집 온 지 10년 동안 오직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38살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남편이죠. 그리고 김소희는 8살의 영리한 첫째 딸로 할머니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통과 현대가 충돌하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족 갈등과 화해,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4월의 어느 오후, 김순자 여사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마음속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곱고 순한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의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오래였죠. 첫째 소희가 태어났을 때도 속상했지만 둘째도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자 여사의 실망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아들 태수의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여사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죠. 또 딸이라고요? 이럴 수가 있어요? 태수는 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아들을 원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아내가 목숨을 걸고 낳은 소중한 생명이었기에 마냥 실망할 수만은 없었죠. 하지만 순자 여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집 대를 누가 이어요? 태수가 외아들인데 손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며느리 영희는 산후조리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와중에도 들려오는 한숨소리와 투덜거림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우리 집안에는 3대째 처자들만 태어났는데 이게 뭐야? 조상님들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순자 여사는 둘째가 태어난 후부터 며느리에 대한 대우를 확연히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챙겨주었지만 이제는 냉랭한 시선과 날카로운 말들만 쏟아졌죠. 영희는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걸까? 딸을 낳은 게 그렇게 큰 죄일까? 하지만 더 큰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순자 여사의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고 결국 오늘 같은 폭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영희 씨, 제발 어머님 말씀 듣고 조금만 참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아이들까지 상처받고 있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왜 화났어요? 순자 여사의 폭발적인 분노가 터진 그날 저녁, 영희는 결국 중대한 결심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상처받으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태수는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10년간 쌓인 상처가 어찌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었겠습니까? 영희는 조용히 짐을 싸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어머님 편이잖아요. 한 번도 저를 진심으로 보호해 주신 적이 없어요.
태수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죠. 효도와 부부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정말로 짐을 싸는 모습을 보고서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정말 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뭐 하는 거야? 진짜 나간다는 거야? 네, 어머님. 저희는 이제 어머님을 더 이상 괴롭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영희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순자 여사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나가라는 생각과 함께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죠. 소희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면서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8살 아이의 맑은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아이의 인사말에 순자 여사의 가슴이 순간 먹먹해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영희는 두 딸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났고 태수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늘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며느리의 설거지 소리도 모두 사라졌어요. 순자 여사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으며 묘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태수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있을지, 추운 밤 공기에 떨고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틀이 지났을 때 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빈자리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영희가 해주던 모든 집안일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설거지부터 빨래, 청소까지 생각보다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아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태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버린 것이었죠. 태수야, 밥 먹어야지. 식욕이 없어요, 어머니. 순자 여사는 아들의 기운 없는 모습을 보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활발했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이 이상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태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설치며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얼굴은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내와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연락해도 받지 않아요. 태수의 애절한 목소리에 순자 여사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도 아들 못 낳은 것은 사실이잖아. 우리 집 때는 어떻게 해? 2주일째 태수는 아예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기운이 빠지고 식욕이 없어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어요. 순자 여사는 이제 정말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에게 무슨 큰 병이 생긴 것은 아닐까? 이대로 아들마저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아들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며 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너무 심했던 걸까?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태수 오빠가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혹시 누가 우리 태수한테 나쁜 짓이라도 한 건 아닐까요? 3주일째 태수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몸무게는 10kg이나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져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순자 여사는 큰 병원들을 전전하며 정밀 검사를 받아봤지만
어느 의사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누나인 미영이 울산에서 급히 올라왔을 때 그녀조차 동생의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정말 많이 변했네요. 마음의 병인 것 같은데요. 순자 여사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부터 아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먼저 연락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넷째 주에 접어들면서 태수에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을 꾸고 낮에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소희야, 아빠가 잘못했어. 태수가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혼잣말하는 모습을 본 순자 여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혹시 아들이 정신까지 이상해지는 것은 아닐까? 이웃 할머니인 박 여사가 순자 여사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우리 동네 무당 할머니한테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에서도 모르는 일이면 다른 방법을 써봐야죠. 순자 여사는 평생 무속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독실한 신자였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해지자 마지막 표대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마침내 순자 여사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무당 할머니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죠. 안성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무당 할머니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는 순자 여사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무당 할머니의 첫마디에 순자 여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들 때문에 왔지? 앉아봐. 할머니는 순자 여사를 방으로 안내하며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할머니가 눈을 뜨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참 안 됐구나. 복 많은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이럴 수밖에. 순자 여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와 관련이 있다는 뜻일까요?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어봐. 내 며느리는 남편의 생명줄이야. 그 여자가 집에 있을 때는 내 아들이 무병장수할 운이었는데 내쫓으니까 운이 끊어진 거지. 순자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두 딸들 말이야. 특히 큰 딸은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 줄 아이야. 나중에 크면 가문을 일으킬 거고 둘째도 마찬가지야. 할머니의 말에 순자 여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복덩어리들을 내쫓았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 태수는 어떻게 해야 해요? 며느리를 다시 데려와야 해. 그래야 아들이 살 수 있어. 하지만 이미 상처가 깊으니 쉽지 않을 거야. 할머니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며느리는 전생에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야. 그래서 이 생에서도 그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인연을 끊어버렸으니 아들이 아플 수밖에. 순자 여사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집안은 원래 아들보다 딸이 더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가문이야. 조상 중의 딸로 인해 흥한 집안이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여사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만 고집하며 정작 집안의 복을 내쫓았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무당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아들의 상태를 보면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더욱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어머니, 영희가 보고 싶어요.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요. 아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순자 여사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며느리를 찾으러 가실 거예요? 그래야겠어. 태수가 이 상태로는 안 되겠어. 하지만 영희 씨가 받아줄까요? 상처가 너무 깊을 텐데요. 무당 할머니의 충격적인 예언을 들은 후 순자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신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고집스럽게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딸 미영과 함께 며느리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영희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태수에게 물어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고 영희의 친정 어머니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혹시 고시원이나 원룸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친구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모녀는 발품을 팔아가며 영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소마다 들러서 최근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세 번째 부동산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아, 한 달 전쯤에 아이 둘 데리고 온 여자분 말씀이세요? 그분이라면 역 근처 원룸에 들어가셨는데요. 순자 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의 행방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의 다음 말에 순자 여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분 참 어려워 보이시더라고요. 보증금도 겨우 마련하신 것 같고 애들은 전학도 시켜야 한다고 걱정하시고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괜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부동산 사장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을 때 순자 여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원룸이었거든요. 그동안 넓은 한옥에서 살던 며느리와 손녀들이 이런 좁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니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과연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하면 될까요? 미영이 먼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달 만에 듣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순자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영희야, 나야. 어머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희도 순자 여사가 찾아올 줄은 몰랐을 것 같았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고 영희가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뒤에서는 소희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소희가 반갑게 달려와 순자 여사의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손녀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순자 여사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희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영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원룸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간소한 살림살이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거예요. 순자 여사는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영희는 시어머니의 사과를 듣고 당황했습니다. 평생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던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태수가 많이 아파. 내가 나간 후부터 계속 아프고 있어. 순자 여사는 무당 할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영희가 태수의 생명줄이라는 것, 두 딸이 집안의 복덩어리라는 것을요. 영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나도 이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이야. 순자 여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들만 고집하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쳤구나. 너와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미영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영희 씨,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태수 오빠 상태도 심각하고요. 하지만 영희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결국 저희를 내쫓으셨잖아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한 달 동안 쌓인 서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상처받았어요. 소희가 계속 물어봐요. 왜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이에요. 순자 여사는 손녀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소희야,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바보였어. 소희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소희가 용서해 드릴게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어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제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혈연의 성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아파요? 그래, 소희야. 아빠가 엄마와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아픈 거야. 그럼 우리가 돌아가면 아빠가 나을까요? 영희는 딸의 순수한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지만 한 달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순자 여사는 그날 원룸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들의 생활을 직접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영희야, 내가 이런 곳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는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영희는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평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적 없던 분이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아이들만 건강하면 돼요. 하지만 순자 여사의 눈에는 영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훤히 보였습니다. 원룸 월세를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고 아이들 돌보랴 생계 유지하랴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미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씨, 일단 태수 오빠 상태부터 보러 가시면 안 될까요? 오빠가 정말 위험해요. 영희는 남편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렇게 심각해요? 한 달 동안 10kg이 빠졌어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고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희야, 나는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너희들을 우리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하지만 영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만약 제가 다시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때처럼 저희를 내쫓으실 건가요?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영희야, 무당 할머니 말을 들으니 우리 집안은 원래 딸이 복을 가져다 주는 가문이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거야. 그리고 설령 그런 말이 없었어도 이제는 아들, 딸 상관없어. 소희와 둘째만으로도 충분해. 순자 여사의 진심이 담긴 말에 영희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어머님, 시간을 좀 주세요.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이야. 충분히 생각해봐. 하지만 태수는 너무 위험한 상태야. 그날 저녁 순자 여사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태수는 더욱 악화되어 혼수 상태에 가까웠어요. 태수야, 어머니가 영희를 찾았어.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태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식도 흐릿하고 맥박도 약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지만 그녀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만약 정말 무당의 말이 맞다면, 남편이 자신 때문에 아프고 있다면, 다음 날 아침 소희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아빠 꿈을 꿨어요. 아빠가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딸의 말에 영희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그때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영희 씨, 태수가 어젯밤에 의식을 잃었어요.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어요. 영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서운해도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영희는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남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태수야. 영희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자 의식을 잃었던 태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영희야? 정말 너야? 응, 나야. 왜 이렇게 됐어?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영희도 남편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건강했던 남편이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정말 자신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소희가 아빠 침대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에 돌아가요.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순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희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우리 집으로 돌아와 줘. 어머니가 잘못했어. 영희는 남편의 약해진 모습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이들의 바람을 보며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엄마, 우리 정말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소희야.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와, 내 방도 그대로 있을까요? 영희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후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시어머니가 정말 변했을까? 또 다시 상처받는 일은 없을까? 순자 여사는 며느리와 손녀들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을 정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방치되었던 영희와 아이들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했어요. 미영이 어머니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달라져야 해요. 영희 씨가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알아, 미영아. 어머니가 바뀔게.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순자 여사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내쫓았던 곳에서 이번에는 직접 맞이하려고 했어요. 영희야, 잘 왔어. 소희야, 둘째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소희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지만 영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과 아이들의 방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오는 걸 기다리면서 준비했어. 순자 여사의 변한 모습에 영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며칠 후부터 나타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영희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직접 나서서 설거지며 청소를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아이들이나 잘 돌봐. 어머니가 할게. 이런 모습을 본 영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일을 시키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직접 집안일을 하다니요.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순자 여사가 소희에게 말했거든요. 소희야, 할머니가 피아노 학원 알아봤어. 배우고 싶다고 했잖아. 정말요, 할머니? 피아노 배울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소희는 똑똑하니까 뭐든지 배울 수 있어. 예전 같으면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손녀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태수도 집에 돌아온 후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영희와 아이들이 곁에 있으니 식욕도 돌아오고 얼굴에도 생기가 났어요. 영희야, 고마워. 다시 돌아와줘서. 태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확실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영희가 힘들어하면 제가 먼저 나설게요. 그래, 내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지. 순자 여사도 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순자 여사의 예전 습관이 나왔어요. 감기도 제대로 못 관리해서 어떻게 애들을 돌봐. 순간 영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아, 미안해 영희야. 어머니가 또 옛날 버릇이 나왔네. 감기약 사러 갈게. 시어머니가 직접 사과하고 약국에 다녀온 모습을 본 영희는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한 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순자 여사에게 물어봤거든요. 순자 씨, 며느리가 아들을 또 안 낳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숨부터 내쉬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되죠. 우리 손녀들도 얼마나 예쁜데요. 이 말을 들은 영희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다시 받아주셔서. 영희의 진심 어린 인사에 순자 여사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영희야, 오히려 어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상처 줬는지 몰라. 할머니, 이제 우리 계속 함께 살 수 있어요? 소희의 순수한 질문에 순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소희.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절대 떼어놓지 않을게. 그 순간 영희는 정말로 이 집의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의 시련이 오히려 가족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태수도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영희야.
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님, 소희가 전국 그림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소희가? 네, 상금도 500만 원이나 된다고 해요. 영희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당 할머니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징조는 태수의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그가 이제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회사 일도 활기차게 하고 집에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희야, 나 요즘 너무 좋아.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 태수의 말에 영희도 무당의 예언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소희가 학교에서 열린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에 나갔는데 전국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소희는 타고난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키워주면 큰 화가가 될 수 있다고요. 순자 여사는 손녀의 수상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소희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 미술학원도 보내야겠어. 예전 같으면 아들도 아닌데 뭐하러 돈을 쓰냐고 했을 텐데 이제는 손녀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투자하려고 했어요. 둘째인 지혜에게서도 놀라운 재능이 발견되었습니다. 겨우 5살인데 한글을 술술 읽고 간단한 덧셈뺄셈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지희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영재 교육을 받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희의 말에 순자 여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무당 할머니 말이 맞네. 이 아이들이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라고 했는데. 그런데 더 큰 변화는 태수의 사업에서 일어났습니다. 석 달 동안 건설업계에서 연달아 큰 계약을 따내게 된 것이었어요. 영희야, 믿기지가 않아. 요즘 일이 너무 잘 풀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대기업과의 계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꿈도 꿀 수 없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이죠. 회사 규모를 2배로 늘려야겠어. 직원들도 더 뽑고 말이야. 태수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집안 형편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모든 변화가 영희와 아이들이 돌아온 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어요. 정말 신기해. 너희들이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어.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박 여사가 순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집안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면서요? 며느리 다시 들어온 후로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무당 할머니 말이 정말 맞았나 봐. 순자 여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집안의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늘 긴장감이 돌던 집안이 이제는 웃음으로 가득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소희가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순자 여사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소희가 제일 똑똑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영희도 시어머니의 변화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모녀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시장에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생선 사왔어요. 고마워, 영희야. 요리는 내가 할게. 두 사람이 함께 부엌에서 요리하며 이야기하는 모습은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느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을 때 순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사실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만약 내가 또 임신하게 되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영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했을 텐데 이제는 성별에 대한 고집을 완전히 버린 것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이제 깨달았어. 아들, 딸이 뭐가 중요해? 소희와 지혜 같은 손녀들이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어. 태수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욕심내지 말자. 그 순간 영희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당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었어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영희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영희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 뭐라고 하던? 축하드린다고 하네요. 건강한 아기예요. 영희가 집으로 돌아온 지 6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희가 셋째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축하해. 이번에는 어머니가 제대로 돌봐줄게. 예전 같으면 이번에는 아들이겠지? 라고 물어봤을 테지만 이제는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가족이 늘어나는 게 기뻐요. 영희의 말에 순자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그게 최고야. 임신 기간 동안 순자 여사의 돌봄은 정말 극진했습니다. 영희가 입덧으로 고생할 때는 직접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했어요.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안 돼, 몸 조심해야지. 어머니가 다 할 테니까 넌 쉬어. 소희와 지희도 엄마의 임신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태어나면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동생한테 그림도 가르쳐 줄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순자 여사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우리 손녀들 참 착하다.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 한편 태수의 사업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발주 사업까지 따내게 되었거든요. 영희야, 우리 회사가 이제 지역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가 됐어. 태수의 성공에 온 가족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진 것이었어요. 임신 7개월째 되던 어느 날 영희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순자 여사도 함께 따라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기가 아주 건강해요. 성별도 알려드릴까요? 영희는 순자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간절하게 알고 싶어 했을 텐데 이제는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온했어요. 뭐든 상관없어요. 건강하면 돼요. 순자 여사의 대답에 의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죠? 딸입니다. 아주 건강한 딸이에요. 셋째도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의 순자 여사라면 크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또 예쁜 손녀를 얻게 되는구나. 정말 기뻐. 영희는 시어머니의 반응에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소희와 지희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들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와, 여동생이에요? 우리가 잘 돌봐줄게요. 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공주님이 셋이나 되는구나. 출산일이 다가오자 순자 여사는 더욱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산후조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아기 옷도 직접 사러 다녔어요. 영희야, 이번에는 어머니가 정말 잘해줄게. 예전에 미안했어.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해요.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영희는 순산으로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본 순자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막내 공주님. 태수도 셋째 딸을 보며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영희야,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정말 예뻐. 소희와 지희는 새로운 동생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엄마, 동생이 정말 작고 예뻐요. 우리가 잘 돌봐줄게요. 산후조리 기간 동안 순자 여사의 돌봄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매일 정성스럽게 해주었어요. 어머님, 너무 수고하세요. 뭘, 이런 거야 당연한 거지. 넌 아기만 돌봐. 한 달 후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무당 할머니 말씀을 듣고 영희를 다시 데려온 게 말이야.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결심을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영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단단한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순자 여사의 말에 모든 가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소희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 거죠? 당연하지, 우리 소희.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절대 떼어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영희는 세 딸을 재우고 나서 창문 너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당 할머니의 예언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건강을 되찾았고 아이들은 각자의 재능을 발휘하며 자라고 있었어요. 사업도 번창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영희는 마음 깊이 감사했습니다. 시련이 있었기에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집에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고 쫓겨났던 며느리는 이제 집안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고, 세 딸들은 할머니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순자 여사는 이제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은 혈연의 성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당 할머니의 말처럼 진정한 복은 이미 그들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